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제 33회 요양보호사 시험이 앞으로 뭐 한 달 보름 정도 남았죠. 2월 20일 토요일 날 제 33회 요양보호사 시험이 있는데요. 아마 작년 11월 7일 날 시험을 보시고 난 이후에 요번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지원을 하실 것 같은데 그 33회 시험 대비 저희가 특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을 대비한 양성 과정은 전체 240시간 중에 이론 실기가 160시간이죠. 그래서 13단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큰 교과목을 보면 요양보호 개론, 또 요양보호 기초 지식, 또 요양보호 강론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대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그 교과목이 13교과목이 있죠. 네. 그래서 저희는 각 교과목별로 단원별로 문제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겸 또 시험 대비 문제 풀이를 하면서 그래서 이 문제 풀이를 하는 목적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시험이 가까우면 기출 문제들 위주로 해서 한번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은 요양보호 강론의 첫 번째 단원인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에 대한 이런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는 소 단원을 보면 노인과 노화 과정, 또 노년기 특성, 노년기 특성에는 이제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또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어 있죠. 이 중에서도 특히 노년기 특성에 대한 문제들이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대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 중에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되는 단원이기는 한데요. 시험 문제는 매번 한 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교과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대비 단원별 문제풀이입니다. 자, 1장 요양보호 개론의 첫 번째 단원인 요양보호 대상자 이해입니다. 자, 1번 문제를 볼까요? 다음 중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돼 있죠. 다음 중 노화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노인은 일상적인 균형을 유지하고 안정적이다. 예, 이거는 맞죠. 또 지속적으로 수준 높은 동기부여를 통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죠. 또 노화의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또 의사 결정에서도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이것도 맞는 설명이죠. 또 네 번째, 젊은 사람들보다 실수가 많으나 사고력에서는 뒤지지 않는다. 자, 여기에 이제 약간 말장난 같은 게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보다 실수가 적죠, 노인들은. 그래서 이 내용이 틀립니다. 사고력에서는 뒤지지 않는다. 이거는 맞죠. 또 수많은 정보 중에 중요한 정보를 추출해낼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다. 이것도 맞죠. 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보다 실수가 적습니다, 노인들은. 그리고 사고력에서도 뒤지지 않죠. 자, 2번 문제 볼까요? 자, 노인이 일생을 통해 사회와 국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에 대한 국가와 사회 보상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 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이게 맞죠? 또 개인연금의 보장. 이거는 본인이 이제 그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정권 교체. 뭐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또 집단 문화의 조장. 가족과 뭐 이런 그 사회를 유지를 해왔지만 집단 문화 조장 이것도 맞지 않죠. 또 개헌을 통한 대통령 직접 선거 물론 민주화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정치적인 이런 활동을 어떤 정치적인 이런 활동 긍정적인 활동을 해왔지만 이 내용도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각종 공공시설의 이용 요금 감면이 맞습니다. 자, 교재 10페이지를 보면은요, 노인의 이런 그 기여를 보면
경제적으로 기여를 했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기여를 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기여를 했고, 또 노인에 대한 보상은 경제적인 보상, 제도적 보상, 정치적 보상, 지적, 정신적 문화유산의 전수, 이런 것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교재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교재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문제 볼까요? 자, 노인이 건강하게 노하기 위한 노력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양강장제 지속적인 섭취. 이거는 틀리죠. 그래서 본인의 신체에 맞는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리죠. 또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한다. 이게 맞습니다. 낙상 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의 중지. 이것도 틀리죠. 그래서 본인의 신체에 맞는 운동을 선택해서 하셔야 되겠죠. 또 노화를 늦추기 위한 지속적인 고강도 운동, 요거보다는 본인의 신체에 맞는 적절한 운동을 실시해야 되는 게 맞죠. 또 5번 문제, 5번에 사회적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또 생산적 활동을 해야 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의 답은 2번이죠. 네, 지속적으로 뇌에 자극을 주어 기억력과 인지력을 유지해야 된다가 맞습니다. 4번 문제 볼까요? 자, 이제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런 문제네요. 자, 노년기의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면역 능력은 떨어지죠. 그래서 1번은 틀립니다. 회복 능력도 감소가 되죠. 그래서 2번도 틀리죠. 잔존 능력은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리죠. 가역적 진행은 아닙니다. 비가역적으로 노화라든가 이런 것들은 비가역적 진행이죠. 그래서 5번에 세포의 노화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노인의 노년기의 신체 특성으로 맞는 것은 면역 능력은 감소, 회복 능력은 감소, 잔존 능력도 감소, 그 다음에 비가역적 진행, 세포의 노화, 이런 것들이 맞는 내용입니다. 5번 문제를 볼까요? 자, 노인의 공통적인 신체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노년기의 그 신체적 특성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자, 신체 조직의 적응력이 빠르다는 틀리죠. 신체 조직의 적응력이 굉장히 떨어지죠. 또 질병이 발생할 경우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된다. 네, 이게 맞죠. 또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막을 수 없죠. 또 잔존 능력의 증가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크죠. 또 회복이 가능한 만성질환이 대부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복이 잘 안 되는 이런 만성질환이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5번의 답은 2번. 질병이 발생할 경우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된다. 이게 신체적 특성으로 맞는 겁니다. 자, 6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노년기 신체적 특성 중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인가? 자, 보기를 보면 노화는 점차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성 과정이며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 없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비가역적 진행이죠. 노화는 한번 일어나면 가역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역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세포의 노화와 조금 혼돈할 수가 있는데요. 세포의 노화는 이런 내용이죠. 뼈와 근육이 위축이 되고 또 키가 줄어들고 피하 지방이 감소되고 전신이 마르고 주름이 많아지는 거, 이게 세포의 노화고요. 자, 보기와 같은 내용은 비가역적 진행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책을 보실 때 이게 세포의 노화와 좀 혼돈이 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면 책을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7번 문제. 다음 중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또 우리 교육생들이 이 그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혼돈이 되죠. 특히 우울증, 그 다음에 우울증 경향의 증가, 내향성,
그 다음에 조심성, 경직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혼돈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직성은 증가가 되는 거 맞죠? 조심성은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증가가 되죠. 의존성은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증가가 됩니다. 수동성도 증가가 되죠. 우울증 경향은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심리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경직성의 증가가 맞죠. 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인 특성은 자, 보기에 불면증, 식욕부진, 기억력 저하, 체중 감소, 흥미와 의욕 상실. 네, 요거는 뭔가요? 2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우울증 경향이 증가가 되면 불면증이 생기고 식욕부진이 있고요. 기억력이 저하되고 체중이 감소되고 흥미와 의욕 상실이 일어나죠. 우울증 경향의 증가입니다. 9번 문제. 다음 중 우울증 경향에 있는 노인의 특성은 숙면을 취하는 게 아니라 불면증에 있죠. 자, 식욕이 저하되는 거 맞죠? 옷차림에 신경을 쓰지 않죠? 또 주변 일에 무관심하죠? 옛 친구를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많이 단절이 되죠. 네, 그래서 식욕이 저하된다. 네, 정답은 식욕이 저하된다가 우울증 경향이 있는 노인의 특성입니다. 자, 10번 문제.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징은 무엇인가? 기억력이 저하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타인을 비난하는 등의 행동이 있고요. 흥미와 의욕이 상실되죠. 자, 요거는 답이 우울증 경향의 증가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경향이 증가가 되면 식욕부진, 불면증, 체중 감소 이런 신체적 증상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특징들이 심리적 특징들이 나타납니다. 11번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사회적 활동이 감소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네, 요거는 내향성의 증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지고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렇게 혼돈하실 수 있는데요. 사회적 활동이 감소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는 것은 내향성의 증가입니다. 12번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자, 보기를 보면요.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고요. 또 매사에 융통성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입니다. 또 새로운 기구를 사용하거나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데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일을 하는 거를 잘 시도를 안 한다는 거죠. 또 자기가 한 방식으로 본인의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만 고수하시고 매사에 융통성이 없고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노인들의 기질을 꼰대 기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이거와 관련된 것은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고집이 세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고집만 고수를 하고 또 새로운 일을 도전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자, 3번 경직성의 증가죠. 자, 13번 다음에 해당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자신의 지나온 일생의 여러 요인들을 떠올려 보게 된다. 또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져 자아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한다. 자, 요거는 생에 대한 해고의 경향이죠. 네. 그래서 노인의 심리적 특징 중 하나입니다. 14번 문제. 자신의 지나온 일생의 여러 요인들을 떠올려 보거나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게 해주는 것과 관련 있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13번 문제에서 봤었죠. 그래서 3번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맞죠. 자, 15번 문제 봅니다. 자신에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고수하고 또 새로운 변화를 싫어하며 도전적인 일을 꺼리는 경향, 새로운 방식의 저항과 관련 있는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은 아까 12번 문제에서 봤었죠?
경직성의 증가입니다. 네, 답은 경직성의 증가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울증 경향의 증가, 내향성의 증가, 조심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 이거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16번, 일의 결과를 중시하고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할지 망설이지 하지 못하며 매사에 신중해지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자, 요거는 뭘까요? 1번 조심성의 증가입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신중해지고 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다 조심성의 증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17번 시설에서 입소 중인 대상자의 가족에게 집에서 쓰던 물건이나 가족 사진 등을 가져오게 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도록 돕는 것은 노인의 심리적 특성 중 어떤 것을 고려한 것인가? 자, 요거는 답이 뭘까요? 네, 1번 애착심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애착심이 증가가 되고 있죠. 18번 노화로 인한 노인의 심리적 변화로 옳은 것은, 자, 유연성은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감소가 되죠. 또 외향성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내향성이 증가가 되죠. 조심성은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증가가 됩니다. 독립성은 증가가 되는 게 아니라 감소가 되죠. 자, 5번 의존성 증가. 그래서 답은 5번 의존성 증가가 맞습니다. 19번 일반적인 노년기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낮은 노인 빈곤율은 맞지 않죠. 노인의 빈곤율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사회적인 역할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감소가 되죠. 복합 질환은 감소되는 게 아니라 복합 질환이 더 증가가 되고 있죠. 또 사회적 관계의 확대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축소가 돼서 단절이 되거나 또 이렇게 그래서 우울해지는 경향이 있죠. 또 5번 답을 보면요. 신체적 노화로 인해 사회적 관계 위축. 그래서 19번의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5번 신체적 노화로 인해 사회적 관계 위축. 요것이 맞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볼까요? 노인의 사회적 역할 변화로 인한 사회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퇴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합니까? 퇴직한 후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시죠. 그래서 빈곤하죠. 또 사회적 관계가 늘어나면서 유대감이 강화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가 위축이 되면서 사회적 관계가 단절이 되죠. 또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고 가정에서의 역할이 많아진다. 사회적 역할이 상실되면서 가정 내에서의 역할도 위축이 되죠. 또 역할 변화를 받아들여 정서적 안정을 느끼게 한다. 노년기의 역할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상당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시죠. 또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으로 사회적 관계가 위축이 된다. 자, 답이 어떤 걸까요? 5번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으로 사회적 관계가 위축이 된다. 이것이 맞는 답이죠. 21번 현대 사회의 가족 관계 변화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독 혹은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감소되는 게 아니라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혼자 사는 독거 노인과 노부부만 사는 세대가 거의 70% 정도가 되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노부모를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의 지속적인 증가. 그래서 가족이 부양하는 것보다는 국가와 사회가 부양해야 한다는 인식이 증가가 되고 있죠.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게 아니라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대가족 제도가 확대되는 게 아니라 핵가족이나 1인 가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또 노인의 경우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다. 답은 21번의 답은 5번입니다. 노인의 경우 배우자 사별에 대한 적응이 필요하죠. 22번 다음 중 노인과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황혼이혼 증가로 부부간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 전환한다. 자, 노년기에는 부부간의 관계는 수평적인
동조적인 관계로 전환이 되죠. 또 배우자의 사별로 남성 혼자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평균 수명이 더 길기 때문에 배우자의 사별로 여성 혼자 생활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게 맞습니다. 또 손자녀와 사이가 더 멀어지는 게 아니라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보는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손자녀의 긍정적 자 형성에 기여를 하고 또 노년기에 굉장히 활력이 되는 이런 관계가 되죠. 또 형제 자매 관계는 동조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게 맞습니다. 또 수정 확대 가족은 증가하는 추세죠. 자, 그래서 22번의 답은 4번. 형제 자매 관계는 동조성이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가 맞습니다. 23번.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노년기 가족관계 변화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성 역할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있다. 이게 아니라 성 역할이, 그래서 남성은 가장으로서의 역할, 아내는 그 가정 내에서 어떤 이런 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노년기에는 남편이 퇴직을 하고 오면 성 역할이 모호해지고 서로 역할을 바꿔서 하기도 하고 수편적 관계가 되죠. 그래서 1번은 맞지 않죠. 또 노년기 부부간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게 맞죠. 또 고부간의 갈등은 참고 견디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노년기 가족관계 중 고부간의 갈등은 서로 본인들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 활력을 가지고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 간에 서로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또 핵가족화 현상으로 손자녀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는 노년기가 길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맞벌이를 하는 자녀들을 대신해서 손자녀와 손자녀를 돌보면서 손자녀의 자아 형성과 노년기에 활력이 되고 있죠. 손자녀의 관계가 더 이 친밀 관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자녀가 독립해 나간 빈둥지 기간이 짧아지는 게 아니라 길어지고 있죠. 노년기가 길어지면서요. 그래서 23번의 답은 2번 노년기 부부간의 관계가 중요해지고 있다가 맞습니다. 자, 24번 노인들이 죽음이라는 현실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되는 것은, 자, 이거는 뭘까요? 배우자의 죽음이죠. 그래서 친구나 친척들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인식하게 되고 죽음이라는 현실을 보다 잘 인식할 수 있는 계기, 어떤 심리적인 충격이죠. 배우자의 죽음입니다. 25번 배우자와의 사별한 노인에게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은 사별한 노인, 배우자 사별한 노인에게 나타나는 단계가 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죠. 그래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은 상실감입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비탄한 이런 정서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25번의 답은 1번 상실감입니다. 26번 문제. 다음 중 노인과 가족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은 역할 변화에 잘 적응을 못 하시죠. 또 평등한 부부 관계, 또 세대 간의 공감대 형성, 또 노년기 부부의 성적 적응, 또 개인주의 가치관의 팽배. 자, 1번, 2번, 3번, 4번은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아니죠. 그래서 노인과 가족 관계에서 긍정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죠. 그래서 노인과 가족 관계에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요인은 답은 5번 개인주의 가치관의 팽배입니다. 27번 문제. 자녀들이 성장해 부모의 곁을 떠난 시기에 여성 노인들이 느끼는 허전한 심리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거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노년기에는 빈둥지 증후군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죠. 증가되고 있죠. 28번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부양을 받는 가족 형태. 그래서 부모님이나 자녀가 가장 선호하는 현대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가족 형태죠. 자, 답은 2번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그래서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 살면서 부양을 받는 가족 형태는 수정 확대 가족입니다. 29번 노인이 되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네 가지 고통, 사고라고도 얘기하죠. 네 가지 고통. 네 가지 고통은 빈곤, 질병, 고독, 무의입니다. 무의는 할 일이 없는 걸 무의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빈곤, 질병, 고독, 무의 중에 있는 답은 3번 무의죠. 네 가지 고통은 빈곤, 질병, 고독, 무의입니다. 자, 30번 문제. 다음 중 노인의 네 가지 고통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빈곤, 질병, 고독, 무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답은 5번 부자. 노인들이 부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어떤 고통, 문제 중에 가장 큰 것이 빈곤의 문제이죠. 31번 문제. 다음 중 노인 부양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사회와 가족의 협력, 이거 맞죠? 또 세대 간의 갈등 조정을 통해서 서로 이해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또 노인의 개인적 대처, 좀 못하네요. 노인의 개인적 대처, 이것도 중요하죠. 또 노인복지 정책 강화, 이것도 그 해결 방안에 맞는 답이죠. 자, 답은 노인은 1차적으로 국가가 책임진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부양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와 가족이 협력하고 세대 간의 갈등 조절을 하고 무엇보다도 노인의 개인적 대처와 또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32번 문제. 현대사회 노인 부양을 해결 방안으로 옳은 것은 노년의 삶을 위한 개인보험 집중화, 공적 부양보다는 사적 부양의 강화, 세대 간의 갈등 조장, 노인복지 정책 강화, 고강도 출산율 정책. 답이 뭘까요? 4번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노년의 삶을 위한 개인 보험보다는 국민연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퇴직연금이라든가 또 개인의 보험 이런 것들을 소득을 이렇게 분산해서 노년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죠. 또 공적 부양을 계속 강화를 해야 되겠죠. 세대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세대 간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되겠죠. 또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강도 출산율 정책, 요거는 노인 부양하고는 관련 없는 내용이죠. 33번 문제. 노인 부양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의 개인적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노인 요양보험의 확대가 아니라 노인의 복지 정책을 확대를 해야 되겠죠. 또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참여, 이 내용이 맞겠죠. 또 양질의 노인 일자리 개발, 이런 것들도 노인복지 정책과 관련이 돼 있죠. 그 다음에 노인복지 정책 강화, 이거는 국가 사회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죠. 또 노인요양시설 확대, 이런 것도 국가 사회가 해결해야 되는 방안입니다. 그래서 33번의 답은 노인의 개인적 대처 방법으로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한다든가 또 경제적으로 사회보험과 개인보험을 병행을 이용을 한다든가 또 이런 그 재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삶의 변화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맞습니다. 그래서 33번까지 문제를 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제1장 요양보호개론 중 그 제도 및 서비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내용 위주로 하고요. 문제를 통해서 교재 내용을 요점 정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풀이를 통해서 교과서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요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